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면 가장 부러운 유형. 지난 주말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친구들과 재회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 옛 추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레 각자의 현재 상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시작된 성공 자랑의 시간이었죠.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가 오갔습니다. 한 친구는 작년에 빌딩을 매입해 월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아들이 병원을 개업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최근 다녀온 유럽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움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은근히 과시하는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려한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친구들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나명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대단하게 여길 만한 성취는 없었죠.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여러 친구들이 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다음에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잘 어울리지 않던 친구들까지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모두가 그 친구에게 끌렸을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진정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마음 한편으로 진정한 행복과 존경받는 노년을 꿈꾸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화려한 성공담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모임에서 진정한 관심과 존경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부러움을 사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취, 넉넉한 재산, 아니면 건강한 신체,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표면적인 성공을 넘어선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부러움을 사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유형,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화려한 경력이 없어도 묘한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제 친구 중 한 명은 평범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큰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임 내내 자연스러운 미소와 편안한 태도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난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을 뿐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이 말에는 어떤 과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 대한 담담한 책임감과 만족감만이 묻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동물 기는 수많은 발을 가진 지네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네는 발이 없는 뱀을 부러워했고 뱀은 형체 없는 바람을, 바람은 즉시 원하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눈은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시 길을 부러워했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는 권력자를, 권력자는 다시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식입니다. 이런 끝없는 부러움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정작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장자는 소요요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소요요에서 소요는 별다른 목적 없이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고 요는 즐겁게 노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인생을 마치 여행처럼 목적지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들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는 삶의 방식이죠.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에게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천리를 가도 끝이 없고 만 길을 내려가도 바닥이 없다고 말해도 그 개구리는 자신이 뛰어다니는 몇 평 남짓한 우물이 전부인 세상에서 바다의 광대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좁은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여름에만 사는 하루살이 벌레에게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얼음이 사람의 손가락을 얼어붙게 하고 강물을 단단하게 굳힌다고 설명해도 오직 따뜻한 계절만 알고 있는 그 벌레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벌레는 여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공간, 시간, 지식이라는 편견에 갇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청년기에는 사회적 성공과 인정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임에서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첫 번째 유형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유형 귀티 나는 사람. 모임에 나갔을 때 부러움을 사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나이 들어도 귀티 나는 사람입니다. 귀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사람을 상상하셨다면 그건 진정한 귀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난 모임에서 만난 한 선배님은 평범한 면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그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더군요.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시절 한 인사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추천자가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낳아준 것이니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항변했죠.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의 인상이 나이 들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인상을 쓰며 살아온 사람의 주름과 미소 지으며 살아온 사람의 주름은 확연히 다릅니다. 찌든 삶이 만든 인상과 성취하는 삶이 만든 인상도 다르고요. 실제로 귀티는 평생 쌓아온 인격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꾸준한 자기관리,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품격 있는 대화 방식입니다. 첫째, 자기관리는 귀티의 기본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교수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내면의 거울이 됩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과 태도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 관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배려는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적절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첫인상에서 품이 있다고 느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겉모습보다 대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청하는 태도가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대화 방식은 귀티의 완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험담을 피하고 차분하고 여유 있는 말투를 유지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듯이 대화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적 품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꾸준히 자신을 가꾸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품격은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과 태도가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나이 들어 귀티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두 번째 유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임에서 가장 귀티 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하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40%를 넘습니다. 이는 모임에 나오는 5명 중 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러움의 대상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만의 가치와 보람을 찾기 위해 일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는 32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죠. 연금도 받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는 친구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돈도 조금 되고 좋지. 그런데 그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필요한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이 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나가 살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일의 의미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존재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스는 인간 발달 8단계,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을 자아 통합대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아 통합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은 노년기에 자아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쿠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살아갈 이유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대부분 90세가 넘어서도 자신만의 이쿠가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이 같은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익적 활동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택배 지원 공원이나 지역시설 환경 관리, 아동이나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면이나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적당한 수입을 얻으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활력과 목적의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자신만의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꼭 돈을 버는 정식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손주 돌보기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임에서 가장 큰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나이 들어도 귀티 나는 사람,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과 구체적인 조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과 계획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무거운 웨이트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요리 등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건강의 쇠퇴,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은 우울감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소모시키지만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언제나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세 가지 유형과 그렇게 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갖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임에서 부러움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외부 인정에 대한 갈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바로 그들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노년기를 은퇴 후에 여가 시간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는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남은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는 제2의 인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년은 단순히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형은 모두 이런 성공적인 노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나이 들어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취나 소유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과 자아의 성숙을 이룬 사람입니다. 젊음의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월이 가져다준
지혜와 통찰을 갖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책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